안녕하세요. ON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화 진성황화죠. 진성황화 중 전에 계속 제가 개나리색 화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유채색 계열의 황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크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채색과 개나리는 화판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화색을 나타내는 결정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화판을 단면을 잘라보면 개나리색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지만 개나리 화색이요, 유채색 화색은 가장자리 쪽으로 들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자, 그거를 현미경을 놓고 제가 확인을 한 지가 90년대 말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확인했을 때 왜 이게 도대체 왜 그걸 확인을 하게 됐냐면요. 똑같이 빛을 주고 개화를 시켜보면 개나리색은 녹색이 빠지면서 색이 선명하게 아주 극황색으로 드러나는 반면 유채색 계통은 녹색이 분해되면서 노란색이 드러났다가 노란색도 같이 분해되는 거예요. 이 특징이 좀 달라서 이건 서로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래서 제가 확인을 했던 겁니다. 색상 차이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개나리 화색을 옐로우, 우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색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옐로우라면 유채색계 황화는 레몬 옐로우나 또는 미들 옐로우, 이렇게 표현을 해야 아주 가장 근접했어요. 우리 식물에서도 그런 거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죠. 나리꽃 아실 겁니다. 우리 백합, 노랑 백합이라고 해야 되는데, 백합과 식물 중에 나리꽃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꽃집에 가면 판매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거를 보면은 녹색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노란색이 드러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 유채색 화색과 가장 유사합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꽃과 바로 그 옆에 있는 꽃의 색상 차이가 좀 보이죠? 자, 요 둘은 제가 두껍게 앞에 수태를 쌓아서 관리를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 벗어집니다. 이거는 좀 두껍게 쌓던 거고, 저 옆에는 요거는 조금 아마 빛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끝하고 안쪽에는 약간 엽록소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통을 씌운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건 수태를 굉장히 두껍게, 이게 수태가 갈아졌잖아요. 굉장히 두꺼웠는데 저 옆에처럼 녹색이 많이 껴가지고 갈았어요. 자, 요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남겨둔 거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두껍게 쌌던 거고요. 자, 반면에 화통을 씌웠던 거는 요 앞에 이 난초각인데요. 자, 화통을 씌웠던 건 기부 안쪽에 노란색 소가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엽록소를 제거한 상태에서 빛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도 같이 빠집니다. 이게 더 심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가에 있는, 지금 이제 건조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화형이 엉망이 됐죠. 자, 심하면은 이 지금 화판 끝쪽으로 있는 노란색까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엽록소가 요 끝에 좀 남아있는 부분에 그 바로 직전까지 노란색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하얗게 변해요. 자, 요 봉심에 더 많이 나타나죠. 그런 형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개나리 화색 말고 유채색 계통은 수태를 두껍게 싸고, 그리고 화통을 안 씌울 경우요, 그 다음에 그늘에 둬야 됩니다.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그때는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별로 않고, 그 90년대 중반에 그 한맥청이라고
그 난과 생활하고 난세계에서 도에 한 명씩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끼리 모임이 잠깐 있었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그 모임이 해체가 됐는데요. 제가 저는 이제 황하에 대해서 주로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때 부산에 계셨던 분은 주로 이제 홍화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1박 2일씩 공부를 모여서 스터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평가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리를 해서 각 지역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갔다 와서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건 제가 한맥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 이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라. 그런데 그게 잘 안 고쳐집니다. 본인들 생각이 먼저기 때문에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냥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피치 못하게 난실 여건이 빚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도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죠. 자, 이 화색과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던 화색하고 자 이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화통을 씌우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화통을 씌워서 일찍 빗기면 됩니다. 제가 이 유채색 계통에서의 화통은 반드시 뭐 때문에 씌우는 거냐면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씌워요. 자, 유채색과 개나리색계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판이 얇으면 잘 탑니다. 그리고 화판이 두꺼운 것도 간혹 탈 때가 있는데요. 그 프로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략 뭐 제가 40에서 60% 정도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산채를 많이 했을 때가 9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까지 한 10여 년간은 뭐 그때는 뭐 황하 전국 어디 가도 다 만날 정도로 자주 만났습니다. 요즘은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알기 때문에 산채가 많이 됐는지 저는 아직은 지금 이제 작년하고 올해 만나면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화통을 씌우는 목적은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통을 씌우는 건 그렇지 않고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화통을 안 씌우면 포위가 잘 마르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엽록소가 조금 덜 벗어지는 계통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도 이 뒤에 쪽에 보면 제가 수태를 씌우지 않았던 저 뒤에 거를 잠깐 좀 당겨서 보면요. 이렇게 보면 자,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화판 끝쪽하고 안쪽에 녹이 있죠. 특히 안쪽 녹은 우리 다른 데서도 나타나죠. 다른 색화에서도 안쪽에 이렇게 녹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화통을 씌우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아래쪽 부분에 엽록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유채색이든 개나리 색계든 기부 쪽 화판 안쪽에 녹색을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난초의 특성이고 성질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 때문에 화통을 씌우고, 그 다음에 일찍 벗기면은 또 엽록소가 더 잘 부서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한 그거는 늦게까지 씌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통 1월 말까지도 씌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빛가림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그 외에는 역시 개나리 화색처럼 12월 중에 벗겨서 다시, 이거는 개나리 새끼는 포위를 살짝 나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이거는 완전히 다 쌉니다. 위에까지 두껍게. 그래서 직접 빛이 닿지 않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화색을 냅니다. 절대로 저는 이 유채 새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전에 제가 이렇게 분양 두 분을 제가 분양을 해드렸다, 제가 아주 곤욕을 치렀다고 간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무안할 정도로 이런 거 분양해 줬다고 탓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또 유채색이 굉장히 또 저렴했습니다. 가격 자체가 형성이 안 될 정도로
그때 제가 집중적으로 아주 많이 얻어 터졌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 그 발색법을 공개를 계속해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유채색도 발색을 잘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금에 와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유채색계를 갖고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개화를 해보시면 이 부드러운 노란색이 사실 굉장히 이쁘거든요. 우리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제가 개나리꽃은 우리 그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개화가 될 텐데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유채꽃을 한번 또 관찰을 해보세요. 제가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걸 개나리꽃과 유채꽃 둘이 색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드러운 노란색은 유채색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벗어지기 때문에 한때 그 참 천시 아닌 멸시 천시 다 받았어요. 참 안타까웠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발색 방법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이 자질을 충분히 발현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예. 효과적으로 빛을 차단하는 거, 화통 말고도 수태도. 다만 그 품종이 타는 그 산채 때 그 덩어리가 탔었느냐, 또 집에서 그냥 캡 안 씌우고 노출을 했더니 많이 탔느냐, 적게 탔느냐, 이걸로 화통을 씌우고 안 씌우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유채색계는 수태를 두껍게 빛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씌우는 종자는 화판이 두꺼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화판이 얇거나 잘 타는 품종은 화통을 씌우는데 어떤 그 특징에 따라서 일찍 벗기기도 하고 늦게 벗기기도 한다. 일찍 벗기는 시기는 12월 중순경으로 볼 수 있고요. 늦게 벗기는 경우는 1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략 한 달 조금 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방법이에요. 이건 제가 아는 방법이고, 그리고 화통을 벗기고 다시 수태를 두껍게 쌓아봤다. 그리고 개화실에서 개화할 적에도 얘는 어두운 데서 개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노란색이 빠지지 않아요. 다만 수태만 덮었을 경우 새판 하나 했다. 그건 빛을 줘야 됩니다. 요게 다른 거죠. 빛을 줘야지만이 엽록소가 분해가 돼요. 엽록소가 분해된 다음에 노란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앞에 같은 경우는 두껍게 쌌기 때문에 끝에만 지금 엽록소가 살짝 남아서 오히려 대비가 더 좋죠. 보기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가 좀 최상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그 우리 밴드를 통해서 이거를 방출을 좀 했어요. 그 밴드를 통해서 그때 신시도 거였던가요? 그 제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분양받은 분들은 그렇게 꽃대 달면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요와 같은 아주 예쁜 화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결코 이 유채색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집에서 이제 다음 발색 때는 해보신다면 의외로 아주 아름다운 색상을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은 O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